여러분의 사주 어딘가에는 평생 귀인을 불러들이는 아주 특별한 글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마치 부적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도 어떤 글자가 귀인을 부르는 신살인지 정확히 모르고 지나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천을귀인부터 문창귀인까지 평생 귀인운을 만들어주는 5가지 귀인 신살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사주에 어떤 귀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귀인이 언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주에 귀인 글자가 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천을귀인은 수백 년 전부터 명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길신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길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하늘이 내린 부적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에 이 글자가 하나만 있어도 평생 귀인을 만나는 운이 끊이지 않습니다. 천을귀인은 일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일간이라는 건 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태어난 날의 천간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목일간이거나 무토일간이신 분들은 축토나 미토라는 글자가 사주 어딘가에 있으면 그게 바로 천을귀인이 되는 겁니다. 축토는 소띠의 달을 의미하고 미토는 양띠의 달을 의미하는데 이 글자들이 년지나 월지, 일지나 시지 이 네 기둥 중 어디든 하나라도 자리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따라 귀인의 도움이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을목일간이나 기토일간이신 분들은 자수나 신금이 천을귀인이 됩니다. 자수는 쥐띠의 달이고 신금은 원숭이띠의 달을 의미합니다.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신 분들은 해수나 유금이 천을귀인이 되는데 해수는 돼지띠의 달이고 유금은 닭띠의 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간에 따라 천을귀인의 위치가 정해지는 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천을귀인이 사주의 어느 기둥에 있느냐에 따라 귀인이 나타나는 시기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천을귀인이 년지에 있으면 조상이나 부모님의 덕이 크고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운이 시작됩니다. 월지에 있으면 청년기에 형제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가 귀인 역할을 해줍니다. 시지에 있으면 중년 이후나 자녀 복으로 귀인의 기운이 발현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천을귀인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없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천을귀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주 전체의 균형과 흐름 때문입니다. 천을귀인이 있어도 그 글자가 충이나 형을 받고 있거나 다른 흉살과 겹쳐 있으면 귀인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이라는 건 오행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말하고 형이라는 건 서로 해치는 기운을 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을귀인이 2개 이상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주를 타고나신 겁니다. 일생 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반드시 누군가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투자자가 나타나거나 건강이 안 좋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늘이 돕는 듯한 일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천을귀인은 단순히 운이 좋다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품성과도 연결되는 기운입니다. 천을귀인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덕을 쌓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을 통해 선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천을귀인을 더 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천을귀인은 사람을 통해 발현되는 기운이라 인간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고 먼저 베푸는 태도를 가지면 귀인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동합니다. 둘째는 천을귀인이 있는 지지의 오행을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토가 천을귀인이라면 흙과 관련된 활동이나 색상을 가까이 하고 해수가 천을귀인이라면 물과 관련된 환경을 자주 접하면 귀인의 기운이 더 활성화됩니다. 천을귀인은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힘이 배가 되기도 하고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천을귀인이 있다는 건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 겁니다. 이제 그 선물을 어떻게 펼쳤을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월덕귀인과 천덕귀인입니다. 이 두 귀인은 정말 특별한데요.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하늘이 내려준 덕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덕귀인은 태어난 월에 따라 특정 천간에 배치되고 천덕귀인은 특정 지지에 자리 잡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태어난 달 자체가 평생 덕을 쌓아주는 기운을 불러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생, 그러니까 음력 정월에 태어난 분들은 병화라는 천간에서 월덕귀인을 얻고 신금이라는 지지에서 천덕귀인을 얻게 됩니다. 병화는 따뜻한 불의 기운으로 주변을 밝히고 온기를 주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가진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덕망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5월생, 음력 5월에 태어난 분들은 임수라는 천간에서 월덕을, 해수라는 지지에서 천덕을 얻습니다. 임수는 큰 강물처럼 넓고 깊은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와 깊이가 실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교육, 조언을 주는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월덕과 천덕귀인은 사실 단순히 운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타고난 인품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사주에서는 이걸 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덕성은 인성이나 식상의 기운과도 연결됩니다. 인성은 배우고 깨닫고 나누는 기운이고 식상은 표현하고 베푸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귀인이 있으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따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월덕과 천덕이 사주 안에 동시에 두 개 다 들어있으면 이중 보호막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생인데 사주에 병화도 있고 신금도 있으면 평생 흉한 일이 와도 자동으로 막아지고 위기가 오면 기운으로 바뀌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건 사주 명리학에서 신살론이라고 해서 신비로운 별의 작용으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귀인들을 가진 분들은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하거나 큰 손해를 볼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월덕이나 천덕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지? 이렇게 말이죠. 그건 이 귀인들이 혼자서만 작용하지 않고 사주 전체의 오행균형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덕 귀인이 있어도 일지나 연지에 충이나 형이 많으면 그 기운이 흔들리면서 발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충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고 형은 깨뜨리는 작용이라서 덕의 기운이 온전히 펼쳐지려면 주변 오행들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월덕이 재성이나 관성과 함께 있을 때 그 힘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재성은 돈과 기회를, 관성은 명예와 직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월덕이 재성과 만나면 덕망으로 재물을 끌어당기고 관성과 만나면 직책과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기운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직이나 교육, 종교, 상담처럼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이끄는 분야에서 이 덕의 기운을 발휘하는 겁니다. 월덕과 천덕은 본질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에너지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이 귀인을 가진 분들이 교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종교인이나 코칭 분야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결국 재물운과 인맥운으로 돌아옵니다. 덕은 쌓이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말. 사주에서는 이게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월덕과 천덕 귀인은 평생 당신을 지켜주고 위기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는 하늘이 내린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주에 문창귀인이라는 특별한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창귀인은 학문과 문서, 지식과 관련된 최고의 귀인 신살로 옛날에는 과거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던 글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글자가 있으면 시험운과 학업 성취가 남다르게 좋아지고 지식을 활용해서 명성을 얻는 일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문창귀인은 일간을 기준으로 특정 지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간목 일간은 사화와 오화에서, 을목 일간은 오화와 신금에서, 병화 일간은 신금과 유금에서, 정화 일간은 유금과 해수에서 문창귀인을 만납니다.
무토일간은 신금과 유금, 기토일간은 유금과 해수, 경금일간은 해수와 자수, 신금일간은 자수와 임목, 임수일간은 임목과 묘목, 계수일간은 묘목과 사화에서 문창귀인이 됩니다. 이 문창귀인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서를 다루고 기록하는 재능, 말과 글로 사람을 설득하는 힘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범위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과 급제, 지금은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증 시험, 입시나 승진 시험에서 이 글자를 가진 사람들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문창귀인이 사주에서 어떤 십성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힘이 발현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만약 문창귀인이 인성과 함께 있다면 인성은 학문, 지식, 배움을 뜻하는 십성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지식 활동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연구원, 교수, 작가, 강사처럼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 그걸 세상에 전하는 일에서 특별한 재능이 발휘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문창귀인이 식상과 함께 있으면 식상은 표현력과 창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과 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유튜버, 방송인, 칼럼니스트, 광고 기획자처럼 콘텐츠를 만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이 조합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문창귀인이 재성과 함께 있으면 재성은 재물을 뜻하는 십성이니까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집니다. 강의나 컨설팅, 저작권 수익, 교육사업이나 출판 관련 일처럼 아는 것을 나누면서 동시에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문창귀인이 있는데 왜 학창시절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시험에서도 크게 빛을 못 봤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라는 거죠. 이건 사주 전체의 균형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창귀인이 있어도 그 글자가 있는 위치가 년지인지 월지인지 일지인지 시지인지에 따라 발현되는 시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또 용신과 희신의 흐름, 즉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에 따라 문창귀인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문창귀인의 기운이 아직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40대 이후에 문창귀인의 힘이 뒤늦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깎이 박사, 중년의 작가 데뷔, 40대에 시작한 강의가 대박나는 경우 대부분 문창귀인의 시간이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문창귀인은 정말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작가, 교수, 강사, 변호사, 변리사, 연구원, 컨설턴트, 카피라이터, 기자, 편집자 이런 전문직 분야에서 이 귀인을 가진 사람들은 업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식이 곧 자본이 되는 시대에는 문창귀인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전자책 출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콘텐츠 채널을 통해 지식 하나로 평생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창귀인을 가진 분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배우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귀인의 기운을 키우는 일이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면서 기회와 명성 그리고 재물이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문창귀인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 신뢰가 곧 기회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귀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천의성이라는 귀인 신살이 사주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천의성은 한자 그대로 풀면 하늘이 내린 의술의 별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기운을 태어날 때부터 품고 온 분들이 이 천의성을 타고나게 됩니다. 이 신살은 사주에서 태어난 월, 그러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배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난 분은 사주 어딘가에 축토가 있으면 천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월에 태어난 분은 해수가 있으면 천의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월지와 특정 지지가 짝을 이루면서 하늘이 의술과 치유의 능력을 당신에게 선물로 안겨준 거라고 명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천의성이 왜 귀인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신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천의성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의학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타고난 공감 능력과 봉사의 마음이 오행 구조 속에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료계뿐 아니라 상담, 치유, 복지, 간호, 심지어 반려동물 치료나 심리치료 쪽에서도 이 천혜성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게 결국은 귀인을 부르는 핵심이거든요. 천혜성은 특히 인성, 그러니까 정인이나 편인 같은 십성과 함께 있으면 의학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정인과 편인은 배움과 지혜,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상징하는 십성이라서 이 기운이 천혜성과 만나면 공부가 술술 풀리고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천혜성이 식상,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과 함께 있으면 환자나 내담자와의 소통 능력이 정말 탁월하게 발현됩니다. 식상은 표현력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십성이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여는 능력, 그게 바로 천혜성과 식상이 함께 만들어내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나도 천혜성이 있는데 의료계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 귀인이 나한테는 소용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혜성의 본질은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어떤 형태로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인을 가진 분들은 직접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도 건강 관련 사업이나 제약회사, 의료기기 유통, 웰빙 산업, 건강식품 같은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 인맥이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귀인으로 나타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천혜성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귀인은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착하고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중년 이후가 되면 이 치유와 봉사의 기운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존경과 감사를 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혜성 가진 분들은 주변에서 항상 누군가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필요가 곧 기회가 되고 기회가 곧 귀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천혜성이 평생 귀인을 끊이지 않게 하는 신비한 흐름의 정체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천혜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의료계에 있지 않아도 사람을 돕는 일, 치유하는 일, 건강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바로 사주에 학당과 학관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입니다. 학당과 학관은 지지에 있는 12운성 중에서 장생과 관대라는 특별한 위치에 해당하는 귀인입니다. 이 두 가지 글자는 평생 배움의 기회가 끊이지 않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깊게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학문과 권위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12운성이라는 건 사람의 일생을 12단계로 나눠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는 건데요. 그 중에서 장생은 새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이고 관대는 성인이 되어 관복을 입고 세상에 나가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에 일간의 기운이 닿아 있으면 그게 바로 학당과 학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이신 분이 해수의 학당을 가지고 계시면 평생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마치 나무가 물을 만나듯 배움 앞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인목의 학관을 가지고 계시면 배운 걸 세상에 펼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학당과 학관이 사주에서 관성이나 인성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 효과는 정말 배가 됩니다. 관성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뜻하고 인성은 학문과 지혜, 어른의 도움을 상징하는 십성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학당학관과 함께 있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 자격증 시험, 대학원 진학 같은 중요한 관문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고 성공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나도 학당이나 학관이 있는데 별로 공부랑은 안 친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당 학관이 있어도 사주 전체의 균형이나 용신과 기신의 작용에 따라서 그 기운이 언제 발현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식상이 너무 강해서 집중보다는 놀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기운이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운이 인성 쪽으로 흐르거나
관성 쪽으로 흐르면 그때부터 학당학관의 기운이 확 살아나면서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뭔가 배워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당학관을 가진 분들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기운이 중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동하면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강견 활동을 시작하거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얻고 재물도 동시에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학당학관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일에서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배운 경험과 실패와 성공을 겪은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운영, 온라인 강의, 컨설팅, 코칭 같은 분야에서도 이 귀인의 힘이 정말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학당학관을 더 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학당학관은 흐르는 물처럼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그 기운이 막히지 않고 계속 살아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학당학관의 기운을 깨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인성을 강화하는 활동,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하고 글 쓰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일들이 이 귀인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학당학관은 단순히 시험 잘 보는 운이 아니라 평생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회와 재물이 따라오는 정말 귀한 귀인입니다. 이 글자가 사주에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학당학관을 깨우고 평생 귀인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